아니, 왜 아직도 3년간 같은 통신사 인터넷 계속 쓰고 계세요? 인터넷 가입 시 48만원 교신 변경 시 추가 혜택이 주어집니다. 인터넷 비교원 통해 인터넷 가입하고 시민에게 홍보해주세요. 지금 문고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 후 3초만에 감동하고 비교해보세요. 인터넷 비교원. 연말 모임 어디서 할까? 대구 경성 한우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최고급 한우 5등구이 9,900원, 갈비살 등심 11,900원, 역대급 초가성비로 즐길 수 있습니다. 10인석, 20인석, 50인석, 150인석까지 친구, 가족, 회사 모임, 우리끼리 프라이빗한 공간까지 제공됩니다. 주차 120대 053-573-8900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수의 전략, 오늘도 최강욱 전 의원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의원님, 지난주에 아주 보기 좋게 들렸습니다. 그러니까요. 완벽하게 틀렸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1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었죠. 네. 예. 아니, 국민의힘 의원들도 하나도 못 맞췄습니다. 다들 뭐 벌금형 수준에 머물 것이다. 다만 100만 원이 넘느냐 마느냐. 검찰 출신들은 징역 1년이라고 했다면서요. 저 곽규택, 주진우. 주진우. 예. 그러니까 뭐 한국 사법부의 법관의 수준을 제가 너무 높게 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이게 너무 항상- 높게 보셨다? 예. 예, 너무 고평가하셨어. 아니, 근데 이게 저는 사실 뭐 이게 법리와는 무관하게 지금 정치 현실에 대해서 사법부도 관심을 가질 것이다. 윤석열의 지금 지지율이 10%대인데 네. 이 국면에서 이 무리하게 윤석열이 기획한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소를 갖고 손을 들어준다? 뭐 사실 이재명 편에 서달라는 게 아니라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보더라도 정당한 판결을 내릴 것이다라고 했는데, 아니 이게 뭡니까? 이게 뭐 벌금형 정도가 아니라 징역형으로 올려놨단 말이죠. 네. 그 의도는 뭘까요? 의도가 뭐라고 보십니까? 뭐 의도까지야 마음속에 안 들어가니까 모르겠지만 본인의 생각은 아마 판사. 판사의 생각은 뭔가 이 사람이 고립돼서 계속 살아가는 사람인 것 같아요. 한성진 판사가. 네, 뭐- 아니, 근데 이게 조금 좀 여담이고 아마 이 스픽스에서 처음 이제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책임도 스픽스가 다지란 얘기예요, 한마디로. 그 양반 한성진 판사 재판을 받는 분이 계세요. 네. 그분 얘기 보면은 그 피고 측의 변호사의 변론이나 뭐 피고의 뭐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잘 안 듣고 검사 쪽에다가, 검사님 피고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다는 거죠. 그런 물론 판사들이 꽤 많이 있죠. 일면만 그런데 보고 그렇게 얘기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피고 쪽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이거 대단히 불공정하게 지금 재판이 이어지는 거 아니야? 결과를 딱 직면했을 때 입 딱 벌어지는 거 아니야? 이 염려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분이 왜곡해서 전달한 게 아니라면 그런 인상을 줬다는 것만으로도 네. 법관으로서는 자질이 부족한 거죠. 네네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예. 근데 이번 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양형 감각도 굉장히 의심스럽지만 네. 본인의 마음 속에 예. 이거는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거짓말쟁이고 네. 교묘하게 말을 비틀어 가지고 나를 속이려고 했다. 네. 라는 마음이 있지 않는 한 음. 그러니까 굉장히 피고인을 악의적으로 보지 않는 한 나올 수 없는 양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 피고는 당연히 재판정에서 자기 유리하게 재판 결과가 나오길 바라는 마음에서 예. 자기 입장에서 얘기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물론 당연한 건데 네가 지금 날 속여? 이런 재판은 원님 재판 아닙니까?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법관들이 의외로 많이 있죠. 아이고야. 그러니까 네 죄를 네가 알렸다라는 식으로 예. 이제 그 변호사 하면서 들었을 때 이제 가장 속상하고 화가 나는 얘기가 그런 거였어요. 네. 검사는 그냥 월급 받고 일하는 공무원인데 네.
검사가 사건을 뭘 조작하고 다른 거를 갖다 붙이고 할 이유가 있겠냐. 그렇지만 피고인은 기본적으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걸 감추려고 하는 사람이고 예. 변호사들은 변호인으로 선임되면 피고인한테 돈을 받고 그 죄를 또 감춰주려고 하는 사람이니까 예. 그쪽에서 거짓말할 가능성이 당연히 높다. 이런 식의 얘기를 그냥 일상적으로 하는 친구들이 꽤 있어요.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법관으로서의 자질이 안 돼 있는 거지. 네. 근데 그런 식의 생각을 왜 하느냐? 예. 판사하고 검사는 우리는 과거에 급제한 그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네. 이 국민들을 이렇게 저 한심한 맨날 재판이나 받으러 다니고 수사나 받으러 다니는 저런 국민들을 그냥 다스리고 네. 우리가 하늘 위에서 이렇게 내려보면서 나라를 잘 이끌고 가야 되는 사람이다. 야. 라는 식의 이제 택도 없는 건방진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예. 이게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존중이나 그 선출직 공직자가 갖고 있는 그 민주적 정당성의 의미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하지 않고 그래 네가 그렇게 잘났어? 대학 어디 나왔어? 내가 뭐 너보다 못해서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것 같아? 나 옷 벗고 나가서 출마하면 너 정도는 내가 될 수 있는 사람이야. 뭐 이런 식의 건방진 생각. 예. 이런 게 이제 만연해 있는 건 아니겠지만 잠재의식 속에 그런 걸 품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고 저는 이번 사건에서 그 사실관계에 관한 판단, 증거에 관한 취사 선택 이런 걸 보면서 네. 이거는 진짜 형사재판에 기본이 안 돼 있고 이거 비판받아 마땅한 판결이다 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사실 우리 많은 형사 피고들 저도 지금 형사 피고고 예. 지금 저 수원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 판사가 김혜경 여사 150만 원 그 선고한 예. 그 판사예요. 예. 그래서 야 저는 무죄를 확신하지만 그러나 야 이거 뭐 내 뜻과는 그러니까 다르게 이게 굉장히 불리한 판결이 나오겠구나 자꾸 이렇게 염려하고 가면-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가면 이게 법리적인 판단이나 내가 증거를 제출하면은 네. 법원이 이 부분을 최대한 고려하겠지라는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네. 지금 어떤 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예. 뭐 법리나 복불복이죠, 증거와 무관하게 복불복. 내가 죄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지금 가지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게 이게 끔찍한 일이고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검찰이 얼마나 집요하게 이 사건을 만들려고 했고 그걸 통해 위해서 얼마나 증거를 이렇게 집요하게 만들어가면서 뭘 하려고 했는지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보면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뭡니까 그 국토부가 협박을 했다, 네. 안 했다, 예. 뭐 이런 게 굉장히 큰 쟁점인 것처럼 써놓고 네.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협박이 없었는데 거짓말했다. 네. 성남시가 알아서 다 해놓고 네. 거짓말했다. 예. 이런 식으로 그 굉장히 죄질 판단에 있어서 안 좋은 것처럼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네. 근데 그런 것도 보면 그간에 국토부가 여러 차례 성남시에다가 압박성 공문을 보낸다고요. 그렇죠. 그럼 공문만 보낸 게 아니라 계속 또 전화 걸어서 압력을 넣고 회의 네. 자리에서 또 재촉을 하고 했을 거란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공문이 자꾸 가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러고 나서 중간에 지금 민주당이랑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판사가 얘기하고 있는 공문이 한 개 있거든요. 네. 그거 보면 성남에서 적의 처리하시기 바란다. 네. 이 법에 해당되는 사안은 아니다. 뭐 이렇게 보낸 공문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성남시가 국토부에 그 공문을 받아보고 예. 야 니네들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압박하는 건 부당하다. 이거는 법 해석상 네. 이 법을 적용해가지고 니들이 우리를 압박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냐 네. 라고 법령 해석을 요청하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법 해석상 그건 맞다 네. 라고 답을 보낸 거예요. 예. 그러면 그렇게 보낸 사람들이 예. 실제로 공문행위를 할 때 보면 내용에다가 네. 이거는 국가에서 정책으로 해서 하는 거니까 반드시 용도 변경해가지고 빨리 추진하시라 네. 이런 걸 내보냈다는 거. 예. 그 자체로 그 압박 아닙니까? 본인들이 법에 의해서 그걸 할 수 없다는 거 알면서 그렇소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보내고 그러니까 성남시가 적의 처리하시라라는 걸 보내고 그 다음에 네. 또 공문을 보냅니다. 압박성 네. 공문을. 예, 그거는 또 무시해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해야 된다는 이 무죄 추정의 원칙. 네. 이거를 근대 형법의 기본 원리를 그냥 무시하는 판결을 한 거예요. 아이고야. 그건 아니 이거는 참 아니 또 저 그것도 있었다면서요. 그 국정감사 때 그 발언한 것은 처벌할 수 없게 돼 있는데
이걸 가지고 처벌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은 국정감사에서의 발언과 관련해서 보호해 주는 건데 이재명 너는 경기도지사 국정감사 하면서 성남시장 때 일을 가지고 막 얘기한 거 아니냐? 그 상관없는 국정감사에서 보호해 줄 발언을 한 게 아니다. 그래서 너는 처벌받아야 된다. 이게 1심의 결론인데 아니 그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속 성남시장 때 이거저거 계속 물어봐서 할 수 없이 대답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 앞으로 처벌 안 받으려면은 이 국정감사와 상관없는 것과 관련해서는 내가 발언 안 하겠다.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대권 후보로 유력한 네. 광역 단체장, 도지사나 뭐 시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네. 국정감사에서 본인이 행한 어떤 집행한 업무에 대해서 네. 그 중앙정부와의 어떤 갈등이나 이런 거를 네.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지. 이렇게 되면. 그럼요. 그리고 지금 그 백현동 얘기가 왜 나왔습니까? 대장동 가지고 떠들다가 네, 그렇죠. 그게 여의치 않을 것 같으니까 지금 백현동으로 돌린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주장한 요지나 또 검찰이 기소한 요지가 뭐예요? 백현동은 용도 변경을 해가지고 하면은 땅값이 올라가는데 네. 거기서 막대한 이익이 생기고 예. 그거를 이재명이 성남시장으로서 챙겼을 것이다. 뭐 그런 걸 전제로 지금 한 얘기. 그렇죠. 이제 브로커들이 이제 네. 뭐 이재명한테 로비해가지고 이재명이 큰 돈 벌려고 백현동을 네, 이용했을 네. 것이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그리고 그거에 관해서 국토부가 그거에 대해서 계속 용도 변경을 하라고 한 공문이 계속 있다는 것만 그것만 확인이 돼도 네. 아 이거는 사적으로 그냥 한 게 아니구나 네. 라는 게 그냥 입증이 돼버린 거예요. 네네네. 근데 그거를 기어이 있는 공문까지 무시해가면서 네. 딱 한 개 있는 공문을 들어가지고 네. 아니 뭐 압력 논적도 없는데 당신이 다 맘대로 해놓고 네. 왜 거짓말하느냐 이렇게 판결한다는 건 네. 진짜 납득이 안 가는. 아니 그러면 법률가이시면서 또 정치인이신 우리 최강욱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이거는 2심 가서 바로 잡혀야 하는 거 아닙니까? 바로 잡혀야 법리대로 정상이죠. 보면 예, 당연히 바로 잡혀야 정상이고 예. 그리고 특히 이제 대법원이 일관된 판례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선거운동 과정에서의 또 입후보한 사람의 허위 발언 네.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 나라거든요 세계적으로. 네. 그러니까 미국만 경우를 봐도 그 트럼프가 그렇게 숱한 거짓말을 하는데도 지금 한 번 쉬었다 대통령 또 하지 않습니까? 오바마가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았더니 예,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그런 거짓말을 했는데도 예, 그러니까 그게 잘했다는 게 아니라 예. 그런 식의 말하자면 그 허위 발언을 통해서 그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예. 자기가 당선되려고 노리는 사람 그래가지고 실제 당선된 사람 네. 이런 거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둬서는 안 된다. 네. 이게 당연히 입법 취지 아니겠어요. 네. 근데 반대당에서 집요하게 그 업적을 폄훼하거나 아니면 기존의 행정 성과를 깎아내리고 다른 어떤 의혹을 씌우려고 정치적 공세를 취하는 거에 대해서 네. 좀 강한 어조로 반박을 했다는 걸 이유로 네. 이거를 대통령 선거에서 낙선한 사람한테 네, 낙선한 사람한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걸 선고하자면 이게 만약에 우리 사법부의 일관된 원칙이자 기준이라고 본인들이 강변한다면 예. 그러면 윤석열은 이런 이제 어차피 지금 선거법 위반 사실들이 다 드러났는데 네. 공소시효가 정지돼 있단 말이에요. 네, 네. 윤석열은 4개월 그걸 남았어요. 처벌, 4개월. 처벌 받아야 되거든요. 예. 반드시. 근데 그걸로 기소가 되면 윤석열은 사형 선고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정도의 양형 감각이라면 당연히 사형이에요. 그럼요. 예. 이거는 당선이 돼가지고 네. 나라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고 끝까지 거짓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글쎄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 그리고 또 게다가 얼마나 많아요. 뭐 예. 이제 뭐 장모가 뭐 10원 한 장 뭐 패 끼친 적이 없다느니 뭐 구약을 다 외우는 구약을 다 외운다느니 사모님 뭐 뭡니까? 김건희 주가 조작권과 관련해서 예, 손해만 봤다라느니 뭐 그리고 허위 경력과 관련해서는 예. 그거는 가짜 뉴스라느니 다 무혐의 예. 혹은 아직도 수사 중. 예.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뭐 나쁜 거죠. 진짜 검찰의 선택적 수사, 선택적 응징, 선택적 기소. 뭐 오죽하면 그렇게 정규재 씨가 판사가 이렇게 할 일이 아닌 거다라는 말을 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재판을 하는 사람이 이 재판이 무슨 정치적인 고려를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재판이 갖고 있는 의미나 무게를 생각해야 돼요. 네. 그리고 이 재판이라는 게 앞뒤 관계를 따져서 어떤 맥락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기소였는지 예. 그리고 다른 상대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걸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나치 때 히틀러가 만들어놓은 법대로 판단을 해놓고 네. 나는 법대로 판결했을 뿐이다 네. 라고 하고 나중에 사형당한 판사들 네. 그런 수준인 거죠. 아니 이제 25일에 또 위증교사죄에 관련한 판단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장내에 줄줄이 또 재판이 있고 그러한데 그 와중에 또 기소했다 그러죠. 오늘. 예, 그 저기 경찰이 예. 불송치했던 예, 거를 예. 엎어가지고 지난번에 김혜경 여사 150만 원 그 벌금형 예. 그걸 근거로 해서 뭐 부르지도 않고 바로 기소를 한 모양인데 야 이제는 좀 실소를 금할 길이 없어요. 어떻게 그 이런 상황에서 사법부가 또 위증교사죄 유죄로 판단할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죠. 네. 근데 아 뭐 그래서 아예 그걸 넘어서서 아예 법정 구속을 하는 거 아닌가? 한동훈이가 지금 그렇게 떠든다고 네. 하던데 근데 법정 구속은 뭐 쉽지 않다는 그건 얘기가 말도 안 많고요. 되는 소리고요. 예. 이제 위증교사라는 게 교사범은 네. 본범이 있을 때 교사범이 성립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걸 이제 형법 용어로는 정범이라고 하고 정범. 예. 정범이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얘기하는 용어로는 주범이고 주범. 예. 그다음에 우리가 공범이라고 얘기하는 이 예, 형법 용어로는 공동정범. 네, 예. 형법 아니 공동정범은 같이 주범이라는 얘기고 네. 우리가 얘기하는 공범은 공동정범을 또 헷갈리게 그러니까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닙니까? 형법상의 공범은 네. 그 종범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 종범. 그러니까 이게 그래요. 그 방조범이나 교사범. 네네. 그런데 이 교사범의 경우에 당연히 본 범죄가 있어야지 교사범이 성립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위증을 그러면- 했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당사자가 내가 위증한 거다라고 얘기해서 지금 이게 제일 뭐 어려운 재판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네. 당사자가 말한 내용과 자기가 위증했다고 한 내용과 이재명 대표한테 유리하게 이재명 대표가 부탁했다고 하는 위증의 내용과 네. 이게 달라요. 달라요. 예. 그러니까 본범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교사범도 성립되지 않는 것이다라는 주장을 지금 그 사건의 변호인들이 하고 있는 것이고 네.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애초에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A라고 얘기를 해달라라고 해서 그 증인으로 나선 사람이 A라고 그대로 반복했을 때 이게 위증교사가 되는 건데 그렇죠. A라고 말했는데 B라고 얘기하면 네. 위증교사가 될 수는 없는 거고 그렇죠. 예. 그럼 위증교사의 미수가 됐다. 위증 미수라는 법은 그러니까 그런 건 아예 없는 거고 없어요. 원래 제명 자체가. 예.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A라고 말한 적도 없다. 사실은 A라고 말하지 않고 네. 당신이 아는 바대로 사실대로 얘기하라라고 하는 게 훨씬 많다라는 게 녹취 전체 공개를 통해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 위증을 교사한 것도 없네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애초에 성립이 안 될 얘기인데 네. 지금 증인으로 나섰다는 본인이 아니 나는 내가 아는 거하고 반대로 위증했다라고 얘기했다고 그래서 예. 그것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위증교사로 바로 연결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또 그 사람이 그것도. 처음에는 뭐 위증교사 이런 범죄 자체가 없었다라고 얘기하다가 그렇죠. 그 검찰에 의해서 딴 건으로 네. 구속영장이 한번 청구됐었어요. 맞습니다. 물론 네. 기각됐습니다만 그 그 말이 이후부터 바뀌었죠. 네. 발언 예. 증언이 완전히 달라져요. 예.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위증교사범으로 몰려가지고 지금 재판을 받았는데, 근데 지금 이제 국민들은 어느 단계까지 왔냐면은, 야, 법리가 뭐가 중요하니? 야, 네. 진실이 뭐가 중요해? 그냥 사법부가 이재명 죽이고 싶으면 죽일 수 있는 거 아니야. 이 나라는 원인 재판이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큰 민주주의를 좀먹는 큰 걱정이고 아니 사법부도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은 국민들의 절반은 환호하겠지만은 네. 이 절반은 이게 정말 그냥 헛웃음이 나오는 네. 그런 존재가 되면 자기들한테 도움이 절반 되냐? 환호할 거라고 예상했던 절반도 그렇게 환호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중동도 너무 심하게 하니까 예. 이거는 역풍이 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네. 사람들이 비교를 할 수밖에 없다. 네. 이재명은 저 정도 얘기 가지고 지금 저렇게 했는데 네. 그 윤석열, 김건희는 뭐야? 이 생각을 그렇지.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이제 뭐 대놓고 예. 저기 김진태를 그 경선하게 해야 한다. 예. 그 지시를 했다라는 식으로 얘기한 증언도 나온 거 아닙니까? 예. 이거 뭐 명백한 선거 개입인데 공무원에 자, 이런 상황인데 사법부도 그래도 최소한 양심이 있고 양심을 떠나서 자기 조직이 그래도 국민의 신뢰의 기반 위에 서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내몰리는 것에 대해 부담을 안 느낄까요? 아니 당연히 부담을 느끼고 사법부 구성원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네. 자기가 욕먹는 일인데 네. 이게 이제 엇나갈까봐 또 걱정이죠. 예. 이제 그런
그런 생각을 좀 하지 말고 네. 이 재판이 갖고 있는 의미를 예. 앞뒤 맥락을 그다음에 정적 제거를 위해서 매진하고 있는 저 윤석열 수하들의 예. 저 정치검찰들의 쿠데타의 일환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네. 그냥 법원이 눈 감고 무슨 저 객관식 아니 저 고시 시험에 나오는 문제 푸는 식으로 아니 이거 지금 AAAA가 다 무죄라는 증거인데 B라는 유죄라는 증거가 하나 있다고 해서 네. 나는 유죄라고 생각했으니까 B가 있으니까 유죄라고 할 거야. 예. 이거는 정말 아닌 거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뭐 전망을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뭐 무슨 전망. 25일 위증교사죄. 25일 전망이요? 예.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게 법원의 저기 뭐야 제대로 된 어떤 재판을 하는 자세나 내용일 거라고 믿고 싶은데 네. 야 진짜 이거 한두 번도 아니고 네. 너무 황당하네요. 나오는 저는 결과들을 사실은 보면. 이제 김혜경 여사에 대해서 이제 유죄 선고를 하고 예. 그 워낙 이 정치적인 판단을 많이 하는 사법부니까 네. 그 이튿날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은 무죄로 결론 내지 않겠는가. 도리어 위증교사죄가 가지고 저 쫄깃쫄깃하게 그 판결을 하지 그게- 않겠는가. 뭐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이거는 뭐 진짜 구조적으로 그렇게 돌아갈 수는 없는 구조고 법원은 예. 어쨌거나 판사들이 윤석열이 지금 가상현실 속에서 따로 살듯이 네. 판사들도 딴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다. 그게 업적인 거죠. 이런 우린 정당하고 또 공정한 재판을 예. 받고 싶어 하는데요. 일반인들은 소송의 위험은 늘 상존하고 있고 만약 정말 재수없게 형사 피고가 돼가지고 재판정에 선다면은 그러면 정말 판사님만 믿고 정의만 믿고 법리만 믿고 재판 받고자 하는 사람들을 안심시키는 그렇죠. 그런 사회 구조가 돼야 한단 말이죠. 네.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그러니까 합니까? 사법부가 존재 의미가 있으려면은 네, 이 소외되고 힘없는 사람들이 네, 사법부가 우리나라에 있어서 참 다행이다. 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게 예전부터 사법부에 대한 어찌 보면 가장 간명하면서도 그 제일 중요한 주문이었어요. 네, 사법부가 있어서 참 다행이다. 네. 근데 지금 보십시오. 이게 검찰이 준동하면서 나쁜 짓을 만들어내면 사법부가 그거를 추인해주는 역할을 지금 계속 하고 있단 말이에요. 뭐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보니까 이게 수원지법 같은 경우 예. 김혜경 여사 150만 원 그 벌금형이 나오니까 곧바로 이재명 대표 기소했잖아요. 그 이전에 네. 이화영 부지사 대북 송금 유죄 판결을 냈단 말이죠. 네. 그리고 곧바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북 송금 네, 네. 또 조사하고 또 바로 기소가 예, 예, 됐습니다. 이게 거의 뭐 둘이 주거니 받거니 남성남 같은 그런 지금 구조예요. 왔다리 갔다리. 예, 예. 이런 구조를 보고만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뭐 재판을 해서 뭐하나.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으로 그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독재 정권이 그 정적을 탄압하고 제거하는 수단에 지금 이 사법 절차가 활용되고 있는 건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이 위기의식이나 인식이 없다는 게 이게 지금 황당하고 네. 끔찍한 일인 거죠. 예. 법원 구성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각성하고 반성을 해야 됩니다. 근데 네. 모든 판사들이 다 그런 게 아니고 그 금요일 날 그 선고가 있고 나서 예. 저한테 현역 판사들이 예. 이거는 진짜 내가 판사라는 게 부끄럽다. 그런 말씀하시는 판사님도 계세요? 이런 연락을 하고 하는 네.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네. 이거는 자기들이 봐도 너무 황당한 일이거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벌금형을 선고하게 되면 계속 정치를 할 수 있으니까 네. 집행유예로 저걸 아예 잘라놔야 된다라는 무슨 모종의 합의가 있지 않는 한 네.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 서정욱 변호사라고 저 윤석열 술친구로도 알려진 분인데 실제 술친구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뭐 봤어야지요. 그 사람이 근데 재판 수일 전에 네. 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 한성진 판사 이번에 예. 1심 선고한 그 판사가 국제법연구회라고 하더만요. 예. 국제법 국제인권법 연구회. 국제인권법 연구회 그 좌파 판사의 모임 뭐 이렇게 조선일보가 낙인을 찍었잖아요 그동안. 그렇게 그 사람을 앞세워서 중형을 때릴 것이다. 네. 수일 전에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민주당이나 이재명이 찍소리도 못할 거 아니냐. 그 판결 받고. 네. 그 얘기를 했는데 적중을 그래요? 했어요. 적중을. 야 이거 정말 참. 아니 그래도 그 사람이 뭐 그냥 뭐 보통의 어떤 나부랭이면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변호사 아니겠습니까? 네. 변호사가 그렇게 뻥을 치기는 쉽지 않을 테고요. 자기 얼굴 내놓고 이게 뭐 실제로 진짜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 어떤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이념 지향을 그 해서 이념 지향을 앞세워서 이렇게 이재명 대표 죽이기에 실질적인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염려까지 들었습니다. 네, 거기는 뭐 아직 그 근거가 없이 좀 너무 나가는 상상일 수 있고. 아니 근데 어떻게 그런 걱정하시는 상상이 마음은 이해가 적중을 가나. 합니까? 적중을 해요. 아니 그 서정욱 씨가 얘기하는 게 그동안에 안 맞는 얘기가 훨씬 많지 아, 않았어요? 그런가요? 아니 그것도 심지어는 수원지법에 네. 훌륭한 판사라면서 네. 김혜경 여사 그 판단 훨씬 이전에 네. 그 중에 이번에 김혜경 여사 판단한 그 판사가 제 판사이기 때문에 제가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철퇴를 맞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좋은 판사다. 예. 거기에 또 신진우 판사, 이화영 1심 판결을 한. 그러면서 2명 더 얘기했는데 2명은 제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총 4명을 얘기했는데 수원지법의 아주 훌륭한 판사들이다. 이렇게 또 얘기했단 말이에요. 아, 이거 보면은 이게 진짜 이 사법부가 완전히 극우 보수화됐다. 그래서 실제로 그 이 정치와는 완전히 담쌓은 듯한 변호사들의 그 모임이 있대요. 그 예. 카톡방에. 예. 거기 들어가 계신 한 변호사님 말씀이 그 판결 나고 곧장 올라온 반응이 야 이제 뭐 노조가 의뢰해도 하지 말아야겠다. 큰일 나겠다. 패소율만 높아지겠다.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걱정을 현실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 너무 지금 황당한 건데 실제로 법원이 보수화되고 있는 건 맞는 거고 네. 그 법원 구성원들의 생각도 판사들 스스로 아니 뭐 저 정도까지 그 꼴통 같은 생각을 할 줄은 몰랐다. 네. 그러니까 얘기를 거의 잘 안 하지만 어떤 네. 현안이나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예. 한 번씩 얘기할 때 보면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그만큼 둔감한 거고 네. 뭐 정보의 그 통로나 이런 또 이렇게 습득 경로나 이런 것도 굉장히 제한돼 있고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그 자리에서 그 역할을 하는 게 모든 면에서 잘나서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냥 그 역할을 맡았을 뿐이라는 거에 대한 인식이 없고 아니 내가 제일 세상에서 똑똑하고 잘났어 누가 나한테 뭐라 그래 이건 내 정권인 거야 이런 식의 생각을 하면서 판결을 하면 계속 이제 국민적 시각하고 동떨어지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게 네.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민주주의를 발전시켰던 나라들이 배심제나 국민참여재판 같은 걸 그렇지. 생각했던 이유가 예. 이게 건전한 국민들의 상식 수준과 벗어나는 판결을 해오던 역사적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거를 막아야 된다. 네. 그것이 국민주권을 오히려 저해한다. 네. 라는 생각 때문에 만든 제도인데 네. 우리도 이제 진짜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상황이 온 것 같습니다. 그 재재판 수원지법의 재재판 같은 경우 지금 판사 말고 전에 있던 판사가 네. 국민참여재판 요청했거든요. 예. 그냥 이런 지하에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저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아니 법원에는 국민참여재판 신청하세요. 예. 뭐 권고를 하고 막 홍보를 하는데 예. 신청을 했더니 쌩 까는 거예요. 뭐야 도대체 그러면 홍보나 하지 말든가. 아 이거 어이가 정말 없네. 아마 그래서 이 유죄를 주려고 아예 작심을 했구나. 그 국민참여재판 하게 되면은 뭐 당연히 제가 유리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예. 그런데 뭐 그래서 참 법원이 이제 상식의 편, 법리의 편, 뭐 약자의 편까지는 아니더라도 국회에서 일할 때 제가 국정감사 때나 되면 항상 그 말을 진짜 꼭 당부하고 진심으로 부탁을 했는데 네. 법원이 있어 참 다행이라는 생각을 갖게 해달라. 네. 근데 이게 지금 법원이 국민들의 걱정거리가 되고 있으니 예. 뭡니까 이게 지금 예. 현실이. 아니 그러니까 한성진 판사 전에 어떤 판사가 있었는데 그 판사를 조희대 대법원장이 교체를 했다 이런 썰도 있어서 야 그래요? 예. 그래서 그건 애써서 모르겠네. 정말 그렇게 유죄 판결을 내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한성진 판사가 국제인권법 연구회라고 해서 무슨 특정한 성향을 갖고 있을 것이다라는 거는 관계가 없는 얘기인 것 같고.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에 이재명 무죄 이렇게 나왔으면 틀림없이 조선일보가 국제법 연구에 운운할 겁니다. 예, 또 그렇겠죠. 예. 뭐 고향이 뭐
어떻다니 또 할 거고 할 수 있을 텐데. 이 나쁜 인간들입니다. 아니 자기들이 참 마음에 나빠요. 드는 판결 내리면은 훌륭한 판사로 추앙하고 네. 또 자기들이 마음에 안 드는 판결만 나오면은 과거의 판결이 이랬다느니 뭐 무슨 고양이 어디라느니 걱정되는 재판이 있으면 막 바람 잡잖아요. 그렇죠. 사전에 막 이건 뭐 무죄로 하면 큰일 날 것처럼 네. 막 바람 잡고 예, 그런 거 뭐 저도 많이 겪어봤지만은 네, 그래도 지금쯤 와서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데 네. 여전히 이 사람들이 지금 변화가 없구나라는 게 참 걱정입니다. 야 어쨌든 뭐 이번에 좀 보니까 그 이재명 대표 판결을 두고 쌤통이다, 잘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위기는 많이 없는 것 같아서 예, 그런 예. 것 같아요. 저들이 기대하는 어떤 분위기 반전이나 이런 거는 없는 것 같고 9월, 10월부터 윤석열, 한동훈은 서로의 어떤 그런 그 꿍꿍이는 다르지만 어쨌든 이 이재명 무죄가 나오면은 유죄가 나오면은 그러면은 국면이 자기들에게 넘어온다, 주도권이 넘어온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그렇죠. 같은데 그 얼마나 주문을 외웠습니까? 재판이 1심 재판만 기다리면서 이제 그 25일 재판도 있지만 그 무렵에 윤석열의 이런 거부권 행사 이후에 재의결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될 것 같나요? 아니 지금 그러니까 이재명 그게 대표는 좀 뭐, 걱정이네요. 예. 이게 판결이 이렇게 나와버리면 네, 자기들 나름대로의 결속력은 생길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 생각과는 무관하게 네. 지들은 이걸 계기로 해서 우리는 살 수 있다, 반전시킬 수 있다 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움직일 수 있어서 근데 거꾸로 아니 이재명 대표는 저렇게 그 죄라고 잘 인식이 되지 않는 것까지 저렇게 유죄로 판판이 나오고 있는데 그 우리가 윤석열 김건희의 이익을 위해서 김건희 특검법 또 거부하면은 예. 국민들에게 이게 정말 면이 안 선다. 막 그렇게 뭐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국힘에 가서 정치하겠습니까? 얘기하다 보니까 저도 웃기네요. 얘기하다 보니까 아니 그래도 눈치는 좀 보지 않을까? 눈치는 좀 보지 않을까? 아니 글쎄 진짜 뭐. 조선일보도 이재명이 이렇게 단죄를 받고 있는 마당에 여권은 쇄신하기 딱 좋다. 예. 이때 정말 과감하게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김건희에 대해서는 단호한 태도를 보여야 된다. 이런 식으로 또 주장을 하더라고요. 예. 뭐 그런 뉘앙스를 띈 걸 봤는데 네. 그렇다 해도 저들이 그 눈앞의 이득이 중요한 사람들인데 네. 그 생각을 할까? 네. 죄송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제 뭐 직접적으로 심판하실 일만 남은 것 같다는 생각이 진짜 들고. 언제까지 국민들이 이렇게 직접 나서서 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만들어 놓은 이런 시스템을 믿지 않고 네. 나서야 되는 건지 이걸 좀 끊어내야 되는데 그 조국 혁신당에서 말이죠. 그 기소권과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방향으로 아유, 예. 그 법을 바꾸자.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게 안 됐어요? 법을 바꾸자가 예. 원래 개정안은 다 냈죠. 민주당도 냈고 조국혁신당도 내놨는데 검수완박. 심의를 안 하고 있는 거지 지금. 왜 그럽니까? 그 이유가 그러니까 뭘까요? 민주당이 지금 주저주저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오늘 뭐죠?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볼 때 예. 지금 이렇게 그런 어떤 이거는 이제 검찰 해체 수준의 법안이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양당의 법안이 큰 차이가 없어요. 네. 근데 지금 이걸 저 던져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법안 내용이 예. 크게 차이가 없어요. 네. 그냥 이렇게 그 분리해낸 그 기소청을 뭐 법무부에 둘 것이냐, 총리실에 둘 것이냐, 뭐 이 정도의 차이만 있지 예. 별 차이가 없는데 지금 민주당은 모든 면에서 이게 신중한 행보를 해야 된다. 지금 여기서 그 법안을 추진해가지고 예. 저들의 어떤 그 조직적인 결속력 있는 반발을 굳이 유도할 필요가 있느냐. 이미 이런 고려를. 반발은 들어오고 있는데 뭘? 아니, 그러니까 쟤들은 신나가지고 지금 저렇게 날뛰고 있는 마당에. 왜 아직도 이 그런 법률가적 소리를- 사고에 머물고 있냐 이거야. 이 지금 오늘도 이럴 때는- 수석 대변인이 그런 식의 얘기를 한 것 같죠. 우리가 그런 점까지 고려해서 시기를 판단할 거다라고 예. 얘기를 했다는 것 같은데. 아니 지난번에 한 500억 네. 또는 그 검찰 특활비 그거를 그냥 완전 삭감. 예.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뒤에 이제 공격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추가 기소도 그 맥락으로 전 보이는데 네. 이럴 때 더 강하게 더 강하게 그세게 나가야죠. 나가야죠. 네. 야 니들이 이렇게 나와? 그럼 우리는 또 이런 식으로 대응해 줄게. 깡패들은 더 무섭고 더 센 사람한테 예. 그 고개를 숙이지. 이게 예. 정말 우리 절대 뭐. 민주당의 이 조폭 출신을 이게 어떻게 비례대표로라도 데려와야 되는지 아니 싸움의 기술을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예. 정말 아니 근데
궁금한 게 지금 만약에 기소와 수사를 분리한단 말이죠. 예. 수사를 그래서 대개는 이제 경찰에서 하고 있는데 대단히 부실해졌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예, 예. 너무 또 수사량이 많아져 가지고 차일피일 미루는 수사도 많다. 예. 그러고 있는데 그 이런 어떤 점에 대해서는 어떤 보완할 방법이 보완을 없나요? 당연히 해야죠. 예. 예. 과도적으로 어떤 제도가 한번 바뀌면 중간에 시행착오 같은 거는 생길 수밖에 없고 네. 그리고 경찰 내부에서 이제 그 수사를 담당할 수 있는 인력 네. 이 기본적으로 절대 숫자가 많지를 못하고 네. 그다음에 기존에 해오던 업무 관행이나 스타일 같은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들이 예. 이 대충 그냥 조사해가지고 검찰로 넘기면 우리 할 일은 끝난다. 네. 이런 마인드로 살아오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네. 모자라면은 뭐 자기들이 저기서 알아서 뭐 하겠지. 수사에서 또 기소하겠지 이렇게. 예. 우리가 권한도 없는데 뭐 여기서 굳이 이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뭐 있어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의식 구조도 좀 바뀌고 네. 책임감을 갖고 예. 제대로 된 수사를 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한 건 맞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걸 미루기 시작하면 이거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기존의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자 하는 인력을 그렇지. 수사청을 만들어가지고 그쪽으로 다 수사 인력을 모으면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네. 그런 구조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을 위반한 시행령에 따라서 검찰이 자꾸 왜곡되게 권한을 행사하고 있고 네. 그 와중에 경찰은 지금 어찌 보면 우왕좌왕하고 있는 형국이라서 예. 그러니까 민주정부의 설계, 민주정부의 집권 이런 게 왜 필요한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경찰이 분명히 각성하고 좀 수준을 높여야 되고 하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항상 검찰이 해야 된다는 게 맞다고 하는 것이냐? 그거는 그럼요. 이어지는 답이 아닌 저도 거예요, 그렇게 절대로. 생각합니다. 예. 예. 자, 그래요. 그렇게 좀 추진이 됐으면 좋겠고 예. 그렇다면은 이게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지금 이런 거 아닙니까? 야, 이재명 죽여. 네. 누군가 딱 검찰 최상층 혹은 그 최상층에 보이지 않는 베일 속에 또 다른 최상층이 이렇게 지시를 하니까 아니 검찰이 수사도 할 수 있고 기소도 할 수 있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원스톱으로 그냥 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검수완박은 아니고 이제 검수덜박했는데 다시 원복을 시켰단 말이에요. 네, 검수원복 네. 한동훈이가. 네. 그래서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재명을 결국에는 유죄받게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거 좀 서둘러야 하고 이렇게 뜨뜻미지근하게 법을 만들었던 그 문재인 정부의 이런 검찰개혁, 미진한 검찰개혁에 대해서 맹성을 해야 될 그런 시기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진해원 검사라고 예. 그분 말씀은 이게 당선 무효형을 아예 선거법에서 빼버리자. 뭐 국가공무원법에서도 뭐 좀 손을 보고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예. 왜 국민이 그렇죠. 뽑았는데. 국민이 선출한 권력을 쥐들이 멋대로 그냥 또 그 권한을 박탈을 해가지고 야인으로 만들고 야인으로 그냥 만듭니까? 선거비 네가 다 토해내가지고 완전 거지로 만들어버리고 이게 어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왜 그 사법 관료들한테 국민의 주권을 사실상 내주냐? 국민 주권이 왜 이렇게 칼질당해야 하느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그 부분 어떻게 보세요? 예. 지금 뭐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문제고 네.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네. 헌법재판소도 그렇고 예. 법원도 그렇고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을 파면할 수 있는 권한을 네. 헌법재판소에 사실상 준 거잖아요. 예. 지금. 그다음에 이 주요 공직에 대한 그 탄핵 결과의 파면권도 헌법재판소가 갖고 있는 거고 네. 과거에 이제 이것도 이제 군부 독재가 낳은 잔재인데 네. 예전에 그 국회라고 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냥 여당의 거수기로서 네. 그냥 있었던 그리고 네. 늘 압도적인 의석을 점유했던 네. 그냥 독재 주구들이 있었던 데가 서식하던 데가 국회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 사법부가 그래도 조금 독립된 차원에서 좀 이걸 바로잡을 수 있겠지라는 기대 같은 게 있었는데 네. 지금은 민주주의가 이렇게 발전하고 성숙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검찰과 법원이 발전하는 민주주의의 발목을 잡는 형국이라서 네. 이거를 걷어내는 일들을 네. 이제는 좀 고민해야 될 때가 온 거죠. 그 도리어 그러면은 그 나쁜 권력자를 중도에 끌어내릴 방법이 국민의 손으로 예.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국민 소환제 이런 걸 다시 활성화시키고 예, 예. 그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국민이 선택할 권리를 맞습니다. 예, 예. 수사기관, 사법기관이 가져가서 지들 멋대로 칼질하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지들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또
탄핵이나 이런 절차를 통해서 하려고 하면은 네. 엄청나게 엄격하게 해석해가지고 네. 이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일이다. 네. 라고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하고 있고 아, 이거를 빨리 극복하고 예. 우리가 정리해야 됩니다. 예. 새롭게.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아유, 이제 그런 논의가 있어야 될 텐데, 아니, 지금 이 국면에서 예. 뭐 그 당선 무효를 없애는 그런 법안을 어떻게 추진하냐, 그거 저기 밖에 있는 사람들이나 떠드는 얘기다, 이렇게들 또 생각하더라고요. 제가 열심히 또 얘기하고 있는데, 아, 조국 혁신당에서 또 저기 탄핵안 먼저 제기를 했어요. 예, 예. 근데 뭐 민주당이 받아가지고 양당이 추진한들 그게 되겠는가? 근데 모르죠. 결과적으로 하여튼 탄핵이든 개헌이든 아, 계속 이 해봐야 될 거 정부의 아닙니까? 문제점에 대해서 예. 예. 계속 알리고 압박하는 걸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탄핵안을 제시하고 제출하기에는 아직 상황이 무르익지 않았다라고 보는 견해들이 있으니 네. 조국 혁신당이 일종의 쇄빙선 역할로 그걸 먼저 제기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선봉대로 역할을 할 수 있으면 그 결과로 탄핵이 되든 임기단축 개헌을 하든 네. 뭐 성과를 얻어낼 수 있을 건데 네. 문제는 우리 주권자인 국민들께서 이 소위 그 법비들이 사법 관료들이 농단하려고 하는 이 민주주의를 지켜야 된다라는 어떤 책임감이나 사명감 이런 것들을 좀 확실하게 좀 높이셔야 될 때가 아닌가. 지금 이제 그런 시기가 왔다. 자,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제 좀 결심하실 때가 됐다. 예. 아, 결국에는 이 모든 짜여진 판, 고착되고 있는 판을 혁파할 예, 그런 힘은 오로지 국민들의 맞습니다. 예. 저항이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뭐 이미 두려움은 다 벗어내 던진 것 같아요. 네, 그 네. 지난 2016년, 17년에 그 촛불혁명은요, 그런 두려움을 떨쳐낸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윤석열한테 조금 더 굴복하지 않잖아요. 지난번 예. 그런 판결이 나왔어도 예, 예. 뭐 그냥 욕을 할 뿐이지, 아이고야, 조심해야겠다. 윤석열이가 화나니까 무섭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거리로 나오시기도 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이 권력과는 이제 더 이상 오래 갈 수가 없다. 네. 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브라질처럼 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브라질 수준으로 발전해야죠. 브라질한테 부러운 거는요. 거기야 소고기 값이 그렇게 싸다고 합니다. 예. 너- 아르헨티나도 그렇고. 닭고기보다도 싸대요. 예. 세상에 그거 하나 부럽습니다만, 아, 축구도 부럽다. 축구 부러운 거 그 두 가지 빼놓고 하나도 안 부러워요. 여러분, 우리가 브라질 같으면 안 되잖아요. 룰라 대통령 바로 네, 구속이 다시 또, 됐어요. 네. 아, 그 법비들 때문에. 다시 야, 근데 복귀했잖아요. 그 나라는 또 검사하고 판사를 같이 하는 나라라고 하더라고요. 예.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이런 나라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우리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은 바로 국민 여러분의 손이다. 결국 보십시오. 지금 뭐 1심에서 그렇게 나오고 당연히 2심에서는 그보다 덜한 그 선고가 나더라도 이거 벌금형이라 하더라도 100만 원 다 넘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데 국민이 뜨겁게 단결해서 저항해가지고 이 권력을 흔든다면은 여러분 판사들이 무슨 어떤 판결을 내릴까요? 예. 자, 뭐 형량 뭐 이런 거 다 의미 없습니다. 국민들이 뜨겁게 응집할 때 세상은 다 바뀌게 돼 있다. 맞습니다. 예. 뜨겁게 우리가 저항하는 일만 남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고수의 전략 오늘 최강욱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시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 아니, 왜 아직도 3년간 같은 통신사 인터넷 계속 쓰고 계세요? 인터넷 가입 시 48만원 교신 검정 시 추가 혜택이 주어집니다. 인터넷 비교원 통해 인터넷 가입하고 시민에게 홍보해주세요. 지금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 후 3초만에 감동 행복 비교해보세요. 인터넷 비교 원. 연말 모임 어디서 할까? 대구 경성 한우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최고급 한우 5등구이 9,900원, 갈비살 등심 11,900원, 역대급 초가성비로 즐길 수 있습니다. 10인석, 20인석, 50인석, 150인석까지 친구, 가족, 회사 모임, 우리끼리 프라이빗한 공간까지 제공됩니다. 주차 120대 053-573-8900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